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예전만 못한 데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태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도쿄올림픽 메달로 만회를 노렸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패하며 무관에 그쳤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19와 선수들의 잇단 일탈, 경기력 저하 등 프로야구의 위기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서건 대구 MBC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로 여러 군데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곳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에서 프로야구, 그러니까 야구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올림픽을 통해서 만회를 노리다가 올림픽을 계기로 오히려 위기가 심화된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칭찬을 받은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으로 인한 위기가 극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예전과 달라갖고 이제 4등했다고 국민들이 야단치는 그런 경기 관람 수준은 지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4등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4등이 다른 4등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또는 야구의 대다수 팬들이 그 올림픽, 특히 야구 종목에서는 올림픽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그간 내왔기 때문에 기대가 그만큼 높았고 또 이번에 출전 팀이 6팀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메달 정도는 따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석 기자 보시기에도 출전 전에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이미 김이 좀 빠져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제 대회를 앞두고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위기가 왔죠. 특히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이 올림픽을 전후해서 있었지만은 가장 컸던 게 이제 7월 초에 발생했던 코로나19 이제 선수 확진 사태였는데요. 사실 뭐 선수가 확진될 수 있죠.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다는 거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선수들 확진 과정에서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감염이 됐다는 점. 더군다나 이제 선수단 숙소에 모여서 흔히 얘기하는 그 제한된 시간을 넘기고 제한된 인원을 넘긴 상황에서 방에서 뭐 술자리를 갖고 거기에 이제 동석한 멤버들에 대한 의구심까지 났다 보니까는 이거는 뭐 일파만파로 이제 퍼져나가 버렸고요. 올림픽 전부터 오히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이번 올림픽 가서는 메달 따지 말고 정말 제대로 좀 쓴맛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대회 전부터 이미 야구 팬들의 실망이 좀 커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전할 때 이미 이 화가 나신 팬분들이 이번 선수들은 메달 따와도 군대 보내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여준 것 같은데 이 한 교수님, 네. 이번 야구팀이 이렇게 성적을 낸 건 경기력이 예전만 못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경기력 차원에서 보면 뭐 6팀 중에 4위는 언제라도 뭐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대표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리그에 있는 또는 여러 팀에 있는 자국 또는 외국에 있는 선수들을 하나로 집합을 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간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라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리그가 강한 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이 리그가 강하다고 해서 그 국가대표팀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같은 팀도 4위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문제가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4위를 했더라도 국민들이 그 과정에 의해서 박수를 치셨을 텐데 역으로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그 4위라는 숫자가 좀 더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일부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선수진 운영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것은 과거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돼서 뭐 축구나 아시안 게임 축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그 결과에 의해서 뭐 해석이 되는 거니까 굳이 그 내용을 뭐 탓하기는 좀 어려우리라 네. 저는 생각합니다. 지고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라서요. 네. 네.
근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딴 것도 못 딴 거지만 그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계속 있었어요. 음주운전도 있고 그다음에 금지 약물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가 한두 건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계속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 기자, 이런 지경까지 왜 오게 된 건가요? 일단 선수단의 이 음주 문제는 뭐 음주 운전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도 이 음주 관련한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좀 시즌이 길고 매일매일 경기를 치르는 종목의 특성상 선수들이 음주라든지 이렇게 야간에 어떠한 일탈 행동들에 좀 노출이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또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 동안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해도 뭐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선수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한계가 있죠. 근데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이 해도 네. 안 되는 중대 범죄니까요. 네. 그런 점들에서는 좀 선수단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선수들 개개인들의 자각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올림픽에서 성적이 안 좋고 코로나 시국인데 이럴 때 좀 더 조심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팀을 떠났죠. 이제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 대마 성분이 든 담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결국은 퇴출이 됐는데요. 선수들 스스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분위기가 주류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막상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이전까지의 사태들을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일부의 문제 아니면은 아 뭔가 좀 운 없게 아니면은 내가 그 몇몇 선수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본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던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쌓아왔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프로야구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현주소를 짚어보면 여러 위기의 요인,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게 프로야구가 이런 위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내막을 잘 아는 분들은 KBO가 최고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네. 위기가 발생한 출범 이후 최대 위기가 발생한 진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뭐 석 기자님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여러 관련 보도들을 보면 문제가 터지면 항상 기사의 헤드에는 최대 위기라는 이제 말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프로야구에서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비판적 전문가들이 이미 제기를 했던 것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 앞에 이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고 일종의 그 풍선 효과처럼 늘 상존했던 것이지 그게 지금 딱 최대의 문제다, 최대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동시에 이 문제가 좀 어디서부터 그러면 발생이 되었냐라고 보면 그간 너무 선수들은 성적을 만드는 기능인이고 또 팀은 그 기능인들의 집합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프로 인플루언서들의 집합체로서는 좀 관리나 영향이 적지 않았나 거기에서부터 기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근원적으로 다른 방식의 스포츠팀, 프로팀이 해야 되는 긍정적인 역할의 기능을 점점 확대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말씀 주셨는데 석 기자 보기에는 현장에서 지금 위기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이유들이 가장 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KBO 리그는 출범 이후로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국내 최고의 프로 리그를 달려왔잖아요. 다른 네. 종목들을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이 없는 리그인 거죠. 야구라는 이름에서. 그 보면은 뭐 프로 축구나 프로 농구는 많은 위기들을 겪었고요. 뭐 프로 배구도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프로 배구도 그 굉장히 작은 팀들이 한시적인 시즌 동안 치르는 거에 비교하면은 프로야구는 시장 규모도 크고 또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이 프로리그에 다 이름을 구단에 하나씩 걸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상징성들이 사실 리그의 많은 문제점들을 덮어버렸던 거죠. 큰 규모들로. 네. 네.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규모에 감탄하거나 빠져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프로야구를 보면은 과거 프로야구를 주도했던 그 전통의 대기업 구단들이 아니라 뭐 NC라든지 키움이라든지 이런 신생 구단들이 충분히 성적을 내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좋은 흐름으로 그러니까는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선수단 운영의 새로운 방향이 모든 구단의 선순환 구조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은 아 이거 굳이 가지고 있어봐야 리스크가 더 크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심지어 이제 올 시즌 앞두고는 SK는 이제 프로야구단에서 아예 네. 빠졌죠. 네. 이런 문제들로 이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가져왔던 구조들이 화려했던 만큼 좀 실속이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켜켜이 쌓여 있다가 이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터져 보이는 네.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프로야구는 기업들의 이미지 관련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렵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지만 무관중 경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타격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까 지금? 뭐 올 시즌은 아직 통계 안 났지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중으로 물론 네. 막판에 좀 일부 제한 관중 수용을 했지만은 뭐 관중이 일단 없죠. 관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프로야구에서 관중 수입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원래 야구장에 오신 분들이 그 야구장 내에 있는 입점 업체들에서 식음료를 사서 먹고 마시고 또 와서 뭐 기념품 굿즈들을 사가고 이런 건데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구단별로 경기당 거의 1억씩 손해를 본 셈이라고 통계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와서 소비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오신 분들도 소비를 하지 않고 네. 뭐 일부 팬들 중에 이제 좀 라이트하게 야구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야구장 분위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야구장에 야구 룰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경기는 재밌는 날도 있고 재미없는 날도 있지만은 그냥 사람들이랑 모여서 뭐 치킨이랑 맥주 하면서 그 경기의 분위기를 즐기는 거를 굉장히 더 야구장의 매력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반면에 그러면은 야구장에 오지 않는 분들이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걸 또 소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뉴미디어 환경에서 뭐 TV 중계든 아니면은 인터넷상 뭐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콘텐츠 중에 이 3시간이 넘는 야구란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네. 상황입니다. 네. 방금 석 기자 미디어 환경 얘기를 했는데 저도 미디어 전공자로서 보면 미디어와 야구는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같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확대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신문이 굉장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스포츠 신문의 1면, 2면, 3면 넘어가면서 계속 야구 스타들이 장식을 하고 그게 또 야구에 대한 그 붐을 키우고 흥미를 돋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일면에 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런 선순환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언론이 사라지고 이 언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언론이 야구 뉴스를 취재할 때 누가 잘했더라는 거는 취재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뭘 하냐면 누가 사고 쳤다라는 뉴스를 만들어야지 이게 유통이 훨씬 잘 되거든요. 이 푼돈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미디어 환경 변화가 지금 야구 프로야구의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보니까 아까 그 경기당 1억 손실 정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그 팀별로 한 100억 정도 예, 네. 그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또 비교를 해보면 그 수가 메이저리그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뭐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3천억 원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뭐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매출이 40억이다, 3천억이다 그 이상 가는 광고 효과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더욱 더 좀 부정적인 효과가 커질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볼 것이 많아지고 즐길 것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만족하는 것을 네. 원하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또 최근에 학교 체육이나 유아 체육, 청소년 체육들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야구에 노출되는 대중적으로 야구에 노출되는 비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나 참가가 쉬운 신체 활동은 어린 젊은 팬들이 많이 참가하지만 야구와 같이 전통적인 스포츠에서는 참가가 오히려 좀 줄어들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더욱 더 줄고 또 미디어 소비자들도 왜 우리 짤이라고 얘기하죠. 네. 짧게 편집된 네. 것을 포털을 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전 경기를 직관하거나 아니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는 네. 생각을 합니다. 삼진당하는 장면을 굳이 지켜볼 마음은 없는 거죠. 네. 그 지금 드라마도 전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아니고 주요 장면만 볼 정도로 참을성이 떨어져 있는 감각 밀도를 갖고 있는 지금 세대가 스포츠를 쭉 보면서 하나하나를 감상할
템포가 안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조금 관심이 떠나고 있는데 프로야구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망이 없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력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매력적인 상품 아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그 부분은 그 조금 전에 석 기자께서도 소개를 해주신 그 기존 SK그룹이 야구단을 어떻게 처분하고 왜 처분하고 그럼과 동시에 e스포츠 구단을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야구가 홍보 효과나 운영 비용을 감안을 하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해외의 구단들처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모기업에서는 대부분 100억에서 200억 또는 그 이상을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모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팬들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미디어 노출은 또 줄어들고 그리고 광고도 줄고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처럼 연결되어서 특단의 조치가 개발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SK가 신호탄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석 기자 보시기에 이렇게 점점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손을 놓겠다고 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한두 기업 정도만 더 손을 놓아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SSG가 이제 새로 합류하면서 뭐 결국은 SK를 인수했을 때 깜짝 놀란 이유는 사실 SK 구단은 그래도 그 구단의 운영이라든지 재정 환경이 나쁘지 않은 팀이었거든요. 네. 당초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좀 예상했던 팀은 두산이었습니다. 이제 모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구매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SK보다는 조금 두산이 그 팬층도 더 넓었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그때 당시 이제 인수를 접촉했던 그룹 중에 기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야구단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이번 올림픽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그 기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양궁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이제 펜싱을 후원하고 있고 뭐 이런 모기업들이 작은 종목들을 후원을 해서 금메달을 안 따도 충분히 기업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효과들을 맛을 본 거죠. 네.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프로야구단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우승을 하고 우승을 했을 때 어쨌든 아직까지는 공중파 뉴스 그리고 많은 주요 매체에서 다루긴 하지만은 그 노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소속 선수가 혹여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사고를 쳤을 때 심지어 스포츠면이 아닌 사회면에 그 야구단의 이름으로 기업이 언급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감당하기 싫은 리스크고 네. 야구단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처도 잘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당장 운영을 놓지 못하겠죠. 운영을 놨을 때 부정적인 여론도 크니까. 그러면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자생을 하든가 그만두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단들도 좀 자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10개 구단 중 과연 그런 고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이 몇이나 될지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지금 석 기자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구단들에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쳐다보고 있는 게 구단 주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프로야구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세대는 프로야구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다고 하지만 한 출범 이후에 사실 한국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부모들이 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젊은 시절의 추억을 쌓게 해준 거의 유일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을 같이 가서 야구를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정말 이 한국에 없던 새로운 문화를 냈던 그런 스포츠인데 이 스포츠가 이렇게 흔들리고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이 프로야구만이 아니라 스포츠 전체를 위해서 프로야구가 좀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교수님 짧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우승하는 게
목표가 있지만 모든 구단에 우승 성적, 그다음에 스타 선수를 키워서 뭐 흥행을 하는 것 이런 걸 넘어서서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야지 이 프로야구가 한 단계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관중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장을 찾는 가장 큰 요인은 단순한 짧은 기간의 승리가 아니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네. 그것이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런 경기력 또는 승리의 역사를 가진 팀, 세 팀 정도가 각각 100만 정도의 연관중을 몰고 와도 이제는 800만 관중을 다시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이 즉슨 좋은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나 팀이나 또는 소통, 서비스, 컨텐츠, 리그 운영까지 여러 면에서 리그 전체의 수준이 좀 고급화돼야 된다 생각되고 그리고 한 700만 명 정도의 관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환경, 경험, 컨텐츠가 제공되면 과거에 800만 이상이 들어왔을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제는 구단이 그 성적이 좋은 선수, 순위가 높은 팀을 지향하기보다는 물론 그 경기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영향력이 높은 선수와 팀이 더 큰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요. 또 구단은 그러한 영향을 발굴하고 제작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와 팀과 리그 전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R 또는 뭐 퍼블리시티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전략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프로야구 경기를 예전에는 응원을 해서 우리 팀이 정말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 프로야구 초창기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지면 선수들 버스도 못 타고 기다렸다가 갈 정도로 승부에 집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옛말이고 지금은 프로 경기를 어떤 경기든 보러 간다는 것은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한 티켓을 끊는 순간부터 그 팀의 옷을 사서 입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응원을 하고 전체를 즐기는 과정에서 경기의 내용과 성적은 사실은 아주 부차적인 게 되고 있는데 되어야 하고 더 그런 콘텐츠가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수님 네네. 말씀은. 네. 근데 지금 석 기자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구단들에서 그런 노력들을 과거에 비해서 충분할 만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단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죠. 근데 아주 작게 달라져도 워낙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는 이제 변화가 커 보이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KBO를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KBO처럼 그간의 성공에 젖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리그의 사무국을 두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리그 중단을 해놓고 그래서 일정이 꼬이니까는 갑자기 연장전이 없다. 그냥 9회면 끝내라. 그 9회에 끝나서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가 되면서 이상한 경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승수를 많이 쌓았던 팀들은 승률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씩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득을 보고 막판에 좀 순위 변동을 노리는 중하위권 팀들은 무승부만 당해도 뭔가 진 것 같은 효과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좀 변화하지 않고 보수적인 모습이 물론 야구계에는 어느 나라든 야구는 좀 보수적인 스포츠라는 색깔은 강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만 해도 이 코로나 이후로 뭐 승부치기를 도입하고 리그에 더블헤더 할 경우에 7이닝에 끝내고 이런 것들이 메이저리그도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올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지난달에 했던 경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1989년도에 꿈의 구장이라는 미국 영화가 네. 있습니다. 이제 그 과거 좀 메이저리그의 흑역사죠. 이제 승부 조작을 해서 월드 시리즈를 그 망쳤던 화이트삭스 팀이 이제 그때 퇴출되고 그래서 그때 선수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아버지의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옥수수밭에 이제 야구장을 짓는 되게 판타지 같은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나오고 한 30여 년 만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도를 해서 미국 그 아이오와주에 옥수수밭을 그대로 사가지고 거기에 8,000석 규모 야구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팬들이 와서 실제 리그 경기를 무슨 친선 경기나 이런 게 아니라 리그의 한 경기를 거기서 펼치고 그 경기를 직관을 한 겁니다. 물론 그날 경기가 마침 또 화이트삭스랑 이제 뉴욕 양키즈가 옛날 유니폼을 입고 영화 장면을 재현하던 옥수수밭에서 선수들이 나고 이런 다양한 볼거리들도 있었지만은 경기 자체도 또 굉장히 역전에 역전을 네. 거듭하는 재밌는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런 고민을 어찌 보면 세계 최고의 리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메이저리그조차도 이런 고민을 매 시즌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KBO는 과연 이런 고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또 그 10개 구단들이 모여서 이런 리그와 팬들을 위한 고민을 하는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혹시 모를 손해나 모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눈치에 대한 피해 지점을 줄이려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야구계의 핵심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팬이나 야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과연 깊은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텔링 안 되면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 석 기자 방금 말씀하신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그 이벤트라든지 또 다른 그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데 저는 석 기자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할 능력은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능력이 없구나를 인정하고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대책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교수님 보시기에 KBO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주신 질문에 답을 먼저 하면 능력은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는 뭐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은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충분한 스터디도 많이 거친 것으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스터디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이 그 양적인 부분에서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단의 프런트에 있는 직원 수나 또는 리그에 있는 직원 수들을 보면 해외에 비하면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또 시장의 크기에서부터 오는 효과라고 생각돼서 질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양적인 성장도 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성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이어가면요. 메이저리그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더블헤더 7이닝이나 승부치기 같은 것도 도입에는 했지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없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뭐 수비 쉬프트를 한다거나 뭐 작전 타임을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전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중간중간에 시간을 줄여도 시간을 줄였지만 경기 전체의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노력을 했지만 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이때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없으면 그 시간을 빨리 가게끔 인지하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화도 보면 뭐 3시간이 넘는 영화도 재밌게 보고 나면 와, 이 시간 언제 다 갔지 그런단 말입니다. 영화나 놀이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긴 시간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가지고 시간이 왜 젊은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순삭된다. 순식간에 삭제된다고 하지만 영화관에 팝콘도 이만큼 많지만 영화 볼 때쯤 되면 그걸 다 먹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유효치 않으면 시간에 비해서 만족이 짧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구단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리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운동선수들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지 프로야구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이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만의 목소리도 내고 팬들하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도 좀 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동반되었을 때 그야말로 운동 매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시간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 야구처럼 성적을 내야 되는 생산을 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선수가 아니고 프로야구 선수는 선수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회의 그 유명인입니다. 그 보통 이제 셀럽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셀럽이 생산해내는 컨텐츠는 단순히 순위가 몇 등이다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영향성을 좀 더 성장시키고 그 목소리가 아마추어 선수일 때와는 다른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네.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추어에서 갖춰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마추어는 전부 성적을 위주로 하는 그 체계다 보니까 프로에 입문을 했을 경우에 그
그것은 리그와 팀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일반 생산자에서 셀럽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석 기자 보시기에 각 구단들에서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하는 것은 보입니까? 선수들을 한 단계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 운동 외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 이제 뭐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죠. 뭐 예를 들어 선수들이 뭐 원정 도박을 하거나 승부 조작이 터진 이후로는 도박 관련한 교육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신인 선수들을 뽑은 다음에는 요즘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나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인터뷰하는 법 이런 것들도 이제 정규 강좌처럼 모든 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과거에 없던 노력들이니까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보면은 그 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끝없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뭐 병역 비리도 프로야구도 있었지만 프로축구도 있었고 많은 종목들이 네. 있었고요. 또 승부 조작도 뭐 프로야구가 크게 있었지만 프로농구도 있었고 다 모든 종목들이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선수의 잘못 혹은 몇몇 뭐 리그의 잘못을 구단과 리그의 이런 뭐 홍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리그의 그 구단 프런트 아니면 KBO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기 관리를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오히려 선수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상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요즘은 일이 터지면은 아무리 뭐 매체를 막고 보도를 막는다고 해도 SNS로 다 올라오고 네. 그 각종 종목들마다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티들에서 누구누구가 무슨 일이 있대더라. 네네. 얘가 이걸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처럼 뭐 몇몇 기작들을 막아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선수들한테 단순하게 교육을 시키고 뭐 시간을 들여서 좀 이런 걸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수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한테 노출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셀럽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고는 그 과거처럼 뭐 리그나 구단에서 교육시키고 통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끝으로 프로야구 미래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집안 얘기 아니겠습니까? 짧게 삼성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보시기에 짧게 가을 야구 가능해 보입니까? 제가 올 초에도 이거 관련한 토론에서 올해는 3등 안에 안 들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3위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서 네. 3위 안에 들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팀 자체 분위기가 물론 업다운이 있겠죠.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들로도 기량이 좋고 나쁨이 있고 또 올림픽이란 변수도 있었고 여러 변인들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다른 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리그 환경을 봤을 때 가을 야구의 가능성은 뭐 거의 확정까지는 아니어도 확정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가을 야구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리고 그 끝점이 어디냐고 봤을 때 시작점이 너무 일러서도 안 될 것이고 네. 그 끝이 빨라서도 안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수단이 긴장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만에 해보는 가을 야구입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면 팬분들이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 교수님 삼성 라이온스가 굉장히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구단이 되기 위해서 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걸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삼성 라이온스가 5년 전에 이제 새로운 구장도 만들었는데 또 뭐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이 개장 첫 해부터 좀 안 좋은 일들이 네. 많았고 그러는 동안 성적도 많이 낮아지고 벌써 이제 5년을 채워왔는데 올해는 저는 아무래도 가을 야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추어와는 달리 순위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알차진 그 삼성 라이온즈를 이제까지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을 많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또 선수를 채워놓고 그랬다면 앞으로는 많은 관중들이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컨텐츠를 그 좀 묶음 상품으로서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유저들의 경험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서비스가 그 경기장 안에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되어 주면 조금 더 탄탄한 팬층을 가진 그리고 성적이 좋은 우리 지역의 야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토론 내용 중에 못 하신 말씀 하실 수 있는 1분 드리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하시죠. 야구의 위기란 얘기는 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요. 또 위기마다 관중이 조금씩 줄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리그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미래란 점을 봤을 때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 지역의 연고팀 유니폼을 입은 친구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멀고 먼 나라 해외 축구팀 유니폼 입은 친구들을 더 쉽게 본다는 점이 프로야구가 그 지점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하철 타고 20분 만에 올 수 있는 우리 홈구장에 오지 않고 새벽 시간에 보기 힘든 팀의 유니폼을 입는 친구들이 갈수록 늘어가는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삼성이든 KBO 리그든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예, 그 최근까지 우리 30년이 넘는 우리 리그 KBO 리그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일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KBO 리그가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간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보통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 조금 한 번 더 변혁을 한다면 앞으로 더 사랑받는 또 지역 야구 또 KBO 리그 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프로야구에 대해서 오늘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님, 서구원 대구 MBC 기자 두 분 모시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